한밤중 조용한 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 두 남성이 엉겨붙어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중년 남성의 목을 강하게 움켜쥔 모습인데요. 이에 중년 남성이 저항을 하자 이번엔 오른손까지 동원해 목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왜요? 궁금하시죠? 숨이 막힐 듯한 압박에 쓰러지듯 주저앉는 중년 남성. 옆에 사람도 있는데? 하지만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며 폭행을 멈추지 않는데요. 팔을 고정하고 있는 팔걸이가 빠질 정도의 강한 폭행.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제지도 하지 않고 옆에 서서 남성의 폭행을 지켜만 보는 여성인데요. 쓰러진 남성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한 모습.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고 아이고. 큰 소리에 간호사도 다급히 현장으로 뛰어왔습니다. 목을 잡은 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위협을 이어가던 남성. 그날 밤 병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해 남성을 만나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몸과 마음이 모두 다쳤던 그날을 아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답니다. 어깨 수술로 인해서 재활병원에 한 10일 정도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흡연을 하기 위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려는 찰나 엘리베이터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가해자 남성과 여성을 마주치게 된 거죠. 네, 저 둘이 남자는 일행이었나 상인 보네요. 잠바, 그렇습니다. 여자는 여성분은 아래로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매우 났는데 뭐 누가 더 도우지? 잠시 고개를 돌리고 쳐다본 뿐입니다. 1월 19일 밤 11시가 다 돼가던 시각. 이곳에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성호 씨는 흡연을 하러 가던 중 한 남성을 마주하게 됐다는데요. 입원 중 환자 대부분을 알게 됐지만 그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답니다. 예. 그냥 그럼 쓱 뭐, 한번 네. 보네요. 면회도 네. 불가능한 네. 늦은 시간이었기에 누군가 싶어 힐끗 보게 됐다는데요. 악이 없는 시선이었지만 이를 본 남성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게 고개를 뭐라고 돌리는 왜, 왜요? 순간 가해자 남성도 다 들어와서 뭘 봐?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을 저도 놨습니다. 놨는데 왜 반말이냐? 그러니까 저도 그치무치 반말했으니까 나도 반말을 하는 거다. 그런 상태에 언제가 높았는데 그때부터 황당하네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이고.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성호 씨는 이 시간에 병원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쳐다봤다고 답을 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언쟁은 계속됐다는데요. 남성은 갑자기 성호 씨를 배로 밀쳤고 어머. 이는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저 옆에 분은 말리지도 않고. 남성에게 12초 동안 목을 압박당했다고 주장하는 성호 씨. 사건 이후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수술이 끝난 지 얼마 안 했는데 폭행으로 인해서 무리한 힘을 과도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재파열됐다. 아카시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고 아유. 얘기 들었습니다. 게다가 성호 씨는 척추에 나사를 10개 정도 받고 있던 장애인이었고 팔걸이까지 하고 있다 보니 저항을 할 수가 없었다는데요.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운대를 치면서 목이 졸여오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삶을 죽을 수가 있구나. 앞에가 노랗더라고요. 사고 다음날 이후부터 불면증과 불안 증세 매일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다음날도 일상생활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성호 씨를 폭행하는 동안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남성과 함께 왔던 여성인데요. 그냥 멀뚱멀뚱, 아이고. 말리지도 않네요. 네, 남성의 폭행이 계속되는 동안 여성은 대체 왜 가만히 여성을 있었던 한번 걸까요? 쳐다봤는데 제 기억은 눈을 맞추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아이고. 대응과 조치도 없었습니다. 뭘 구경한다는 거 그냥 뭐 TV 보는 식으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놀라는 건 전혀 없었고요. 현장에는 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던 상황. 간절했던 성호 씨는 혹시나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여성을 바라봤다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도움은커녕 그대로 네.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인 것처럼. 환자복처럼 보이는 바지와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던 남성과 평상복을 입고 있던 여성 두 사람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혹시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처음 오자마자 시비 거는 쪽이었어요. 예, 그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건반인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뭐 칼 맞았다, 뭐 어쩌다 막 하면서 칼 맞은 거 이런 거 수술한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병원에서는 누가 싸워요? 잘 안 평소에도 싸워요. 이상했네요. 그 여자분이 마누라라고 하는데 부부로 돼서 왔어. 207호 병실에 왔어. 근데 그때부터 나하고 시비가 일어났는데 나이도 한 15살 이상 어릴 텐데 한 50 됐으면 내가 67인데 말하는 것도 싸가지도 없고 싸움을 시켜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그냥 여자가 뭐라는 힘이 있으니까 이런 식이야. 환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부부 사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남성은 폭행 중에 황당한 행동을 하기도 했답니다. 남성한테 CCTV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돌발 행동을 시작하더라고요. 가다가 돌아오면서 쿵 혼자 뒤로 자빠지고. 혼자 부딪히고 한번 보시죠. 넘어져요. CCTV 아이고. 촬영 중임을 알고 있던 성호 씨가 이 사실을 알렸던 건데요. 그러자 들어가려고 했던 남성이 엘리베이터 주변 벽에 보이시죠? 스스로 머리를 박더니 혼자 넘어지며 자해를 했던 뭐 겁니다. 하는 짓이에요, 상사분이 지금? 전화가 바보예요? 왔는데 그 가해 남성이 저쪽이 없던 걸로 하면은 저도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쌍방이라고 주장하는 것 뻔뻔하네요, 같았어요. 가해 남성은 사건 이후 사과는커녕 경찰을 통해서 성호 씨에게 합의 의사를 제안해왔다고 합니다. 합의는 무슨 합의예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듣는 순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상할 마음 있으면 이쪽 와서 뭐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거로는 안 하죠. 예. 그렇다면 가해자의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을까요? 그의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여성분은 예전에 입원했을 때 그때만 봤었죠. 남성분은 저는 처음 봤고. 지금은 안 계세요? 네, 그날 바로 꼭 태어나셨죠. 그분이랑 좀 통화를 하고 싶은데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게 저희가 개인정보에서 따로 그렇죠. 신분증도 따로. 아니면은 제 번호를 그분한테 드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태어나신 분한테 그 연락을 하고 있지 않고. 아, 그럼 어디로 가신지는? 네, 그렇죠. 네, 가해자는 끝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 걸까요? 에이, 아니죠. 변호사에게 CCTV 영상을 토대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CCTV가 없이 그냥 두 사람의 어떤 진술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 쌍방폭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겠지만 CCTV를 딱 보니까 도저히 쌍방폭행으로 이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평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목을 졸라서 피해자분이 이제 상해 진단서를 나중에 발급받은 걸 보니까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이제 상해죄로 처벌될 게 분명합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그런 건 이제 정당행위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경찰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접수돼서 진행했고요. 결과는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가해 남성분 있죠. 그분은 저희가 상해 혐의로 송치했고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피해자분은 혐의 없음으로 저희 네, 종결했어요. 이렇게 돼야죠. 네, 가해 남성은 상해로 송치됐고 성호 씨는 당연히 무혐의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형량을 줄이거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나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는 적지 않은데요. 폭행 사건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쌍방을 주장하는 순간 양측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억울한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또 한 번 상처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실무적으로는 이제 워낙 가해자 쪽에서 허위의 쌍방폭행 주장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말로 저 억울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이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폭행 피의자로서 내가 폭행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을 이제 처분받아야 되는 그런 개념인 거 보니까 스스로 내지는 이제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이제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사건 후 20일이 지났지만 성호 씨는 아직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을 폭행한다는 거 절대 용납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엄마나 처벌을 받아버립니다. 네.
수술 후 재활을 받고 있었고 또 몸에 장애까지 갖고 있었던 피해자가 받았을 몸과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더 화났던 게 옆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던 저 여성. 맞아요. 이런 건 뭐 방관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CCTV 속에서 그 가해자와 동행했던 여성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저런 경우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형법상에 단순히 바라봤다라는 이유로만은 방조죄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는 쌍방폭행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번 사건 같이 뭐 CCTV가 있으면 이게 밝혀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종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제일 중요한데요. 만약에 CCTV가 없을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휴대폰 같은 데 단축키 설정을 통해서 뭐 녹음이나 녹화 버튼으로 증거 영상이나 음성을 채집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너무 좋은 팁이네요. 아, 폭행뿐만 아니라 뭐 쌍방 폭행을 조작한다든지 또 이 합의를 유도를 하는 그런 뻔뻔한 적반하장식의 태도가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엄중한 처벌에 처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